조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만이라도 편할 수 있게. 가장 좋은 거는 자사고 혹은 외고, 특목고 중에 우리 능력이 되고 또 아이가 선택해서 가서 성공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이제 운에 좀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학교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선 학생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일고가 15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학교는, 자, 보세요. 강일고가 지금, 이게 작년 고3 학생들인데, 고3이 178, 166, 157. 강일고만 계속 줄었어요. 인원수가.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웬만큼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는 게 상일여고죠. 상일여고는 저는 이번에 여학생이 그 동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문, 한영을 빼고는 제일 많아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럼 이 학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일반고 기준으로는 3등급이, 내신 3등급이 마지노선입니다. 상위 23%. 그래서 파란색으로 라인을 잡아놨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학생부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마지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일여고처럼 200명이나 선사처럼 200명, 혹은 그 중간은 좀 애매한데 상일여고 250명, 이 기준으로 보면 200명이면 전교 한 50등, 250명인 경우는 전교 60등, 한영, 광문 전교 80등. 이 정도 되면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줄 거다. 1학년 기준이죠. 2학년 기준이 되면 조금 더 올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빨간색 라인까지.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잘해왔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재고나 또 환대부고라는 이런 학교들을 자사고로 간다 그러면 가까운 배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평균 내신 3등급 가지고 건대 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학생부로. 근데 배재는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드문드문 가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배재고는 우리 아이가 버틸 수만 있다면, 4등급 이내로 버틸 수만 있다면 좋은 선택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멘탈이 좋아야 돼요. 일단 5등급 5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애들이 멘탈이 무너져요. 잘못 왔나 보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전학 가야 되나? 금중고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아이하고 상의해서 네가 결정해라. 가면 나오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돼.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움직이는 순간 학생부 종합전형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재고가 가서 내신이 5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수능에 올인하면 돼요. 2학년까지는 내신에 올인했다가 내신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수능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전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수능으로 대학 갈 때 한 과목 망치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등급, 3.5등급 정도가 나오면 애들 입장에서는 수월하거든요. 그 정도면 약간 느낌이 편하거든요. 3.5등급 정도면. 그럼 3.5등급에서 3등급이 한두 개 나오고 운 좋으면 영어 2등급 받고 하면은 세종대 같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가까운데. 그래서 평균 3등급이 되게 괜찮은 등급이에요. 전과목 평균 3등급. 근데 2, 3, 2 이렇게 하다가 하나가 5등급 이렇게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죠. 4, 5등급이 하나 이상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학교 라인이 쭉 내려갑니다. 전과목을 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1.3이나 1.5가 전교 1등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전과목을 골고루 해야, 그러니까 1등급 2개, 1등급 3개, 2등급 1등급 3개, 2등급 3개 이렇게 되면 1.3등급 정도 되거든요.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1.3이 엄청 높은 겁니다. 자, 이제 각 학교들의 국어, 영어, 수학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자료는 모두 학교 알림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친 게 뭐냐면 하남고는 가끔 이제 하남 쪽에서 설명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하남고는 하남 쪽에서는 맹주예요. 하남 지역의 탑. 저기는 비평준하니까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일로 가요. 하남고는 참고만 하시고 한영외고도 참고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보시고,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광문고가 평균이 제일 낮아요. 어렵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평균이 높지 않습니다. 광문고가. 광문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아마 여기서 일반고를 쓰신다 그러면 한영 광문을 많이 고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점대다 혹은 그 밑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선사고 추천합니다. 강일고는 너무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과중반 때문에 좀 힘들어요. 과중반 애들이 잘해요. 같은 자연계열인데도 과중반 애들이 위에 다 선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이 치고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네가 그 동네고 그쪽으로 배정받으면 또 거기서 붙어야죠. 어쩔 수 없죠. 성덕고도 선택지로는 괜찮죠. 아주 빡센 학교는 아니고 인원은 적지만 약간 느슨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덕고에서는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자, 국어가 가장 괜찮은 학교, 가장 낮은 학교. 명일여고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국어를 잘해요. 문제가 좀 쉽기도 하고. 그래서 100점 아니면 2등급으로 밀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한 문제까지는 1등급이 될 수 있으나 두 문제 이상이 되면 거의 2등급이 되는 해마다 그런 분위기예요. 광문은 문제가 어려워져 있는 추세고요. 자료는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보십시오. 100점 만점에 평균이 87점입니다. 물론 여기 약간의 꼼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신 성적의 성적표에 혹은 그 학생부에 6-1에 딱 찍히는 점수들은 전부 다 수행평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한 30% 안팎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중간고사 한 15%, 기말고사 15%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필고사에서 1학기 때 좀 망쳐도 수행평가가 대부분 다 잘 받으니까 2학기를 중간을 망치면 기말을 열심히 해서 좀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100점이 아닌 거죠. 중간고사 100점이 만약에 30%다. 30, 수행평가가 40이다 그러면 중간고사 100점이 30점인 거죠. 만점이. 내가 50점을 받았으면 그냥 15점 들어가는 거예요. 30점 만점에 15점. 이런 게 이제 편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편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를 숫자대로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느낌상, 왜냐면 수행은 누구나 다 맞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행을 엄청 못한다. 남자인데. 그러면 공학에 가서 성적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개조를 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평균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로 무조건 높으면 잘한다, 낮으면 못한다, 이게 아니고 학교마다 각자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평균은 그냥 느낌으로 봐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표준편차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편차가 21, 그 다음에 선사 21이죠. 한영을 외고로 봅시다. 6.1. 느낌이 오시나요? 표준편차가 적다는 것은 평균 주변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즉,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중학교가 천호중. A등급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E등급이 많아요. A, B, C, D, E 중에 천호중. 그 동네 분위기를 잠깐 느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중학교는 뭐 그래도 상관없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학교들이 선사고, 이런 학교들이 우리 아이가 가서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늦게 출발한 아이들이. 이런 데는 늦게 출발한 아이들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배제가 16이나 나오는 이유는 보통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한 16에서 18 정도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18 정도가 제일 너무 강한데요. 이 정도가 제일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1이나 이런 학교들은 아주 느슨하다. 그래서 뒤늦게 출발하는 아이들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동북고가 상당히 느슨하죠. 명일여고는 여학생들이 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미리 나오거든요. 또 뭐 상일여고는 인원이 적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미술하는 애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학교들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돼요. 한영 외고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 높고 표준 점수가
적으니까 잘하는 학교는 저렇구나. 그러니까 못하는 학교 혹은 느슨한 학교, 촘촘한 학교 이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좋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설명회를 듣고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 배제고 고민하시던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많이 포기하세요. 저는 배제고 좋아하고 또 배제고 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이 동네에서. 근데 배제고는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그냥 배제종 아이들이 와 우리는 무조건 배제고 으쌰 이렇게 가서는 못 버텨요, 성적으로. 그래서 성적이나 역량이 안 되는데 남학생이니까 배제고 가면 분위기 좋아서 잘할 거야, 분위기 좋아서 잘할 거야는 어머님들의 기대죠. 우리 아이는 분위기는 좋으나 그 분위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배제고 쉽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덤벼라. 여학생들 그 자사고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했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화여고하고 한대부고가 선택지가 돼요. 가까운 쪽에서. 그러니까 한대부고는 남녀공학이고 이화여고는 여학생 학교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여학생 학교가 훨씬 더 빡셀 것 같죠? 진짜 빡세요. 그 다음에 학교들은 대략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도는 A, B, C, D, E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성취도는 대학에서는 안 보지만 학생부에는 기록이 됩니다. 학교 알림의 성취도의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는 아무래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분위기. 그 다음에 E는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린 거죠. 상일 미디어랑 컨벤션은 특성화고입니다. 그냥 앞에는 없었는데 그냥 넣어둔 거예요.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숫자가 적죠. 뒤로 여기 많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굉장히 느슨한 학교죠. 강일고. 선사고도 보면 비율이 한 40% 되네요. 저 정도면 국어 잘하는 거죠. 1학기. AB가 많은 학교들은 일단 상위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취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그 학교의 실질적인 수준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성취도 AB와 CDE 쪽의 구분은 학교의 공부 분위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특목고는 자사고는 아닌 것 같고, 어느 학교를 가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제일 가까운 학교.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3년 동안 마라톤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가까우면 물론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면.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그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 만족이 좋아져요. 매년 봐요. 아까 그 배제고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울다가 한영고 가서 잘하는 아이, 한영고 썼다가 떨어져서 명일여고 가서 전교 1등 하는 아이, 명일여고 처음 배정받을 때는 울라 그래요. 차라리 잘 됐다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영고 가서 정말 빡세게 붙어가지고 한 2등급이나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속 게임을 하느니 그냥 좀 한영고보다는 조금 낮게 취급되는 학교들로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면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민하는 게 내년에 가면 다 무의미해져요. 우리 아이가 한영고로 가야 될까, 강문을 가야 될까, 이런 게 배정을 2월 달에 받고 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지금 내년 2월까지 혹은 내년 4월 말까지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 왜곡된 학원가의 환경 때문에 영어 수학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과목을 하게 되면 160만 원입니다. 수강료 기준은 저희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기준이에요. 1분의 중등부, 내년 2월까지는 204원, 분당 기준.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228원. 이게
저희가 신고한 기준이고 이건 학원마다 다 다릅니다. 학원에서 신고한 기준에 따라서 수강료를 책정하니까. 그래서 일단 예비고1 반이니까 월화수목금은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근데 수강료 책정은 아침 9시부터 오전에 있는 수강료는 계산 안 했습니다. 서비스. 그리고 10 to 10이었는데 작년부터 9 to 10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10시에 오면 저도 편한데, 선생님들도 편한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는 잠만 자고 책만 읽자.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와서 시작하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수강료는 계산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 연휴가 있고 개학 2월 달 되면 개학도 하고 잠깐 한 일주일 학교 가잖아요, 낮에. 그 다음에 졸업식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아침 시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시간표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성공이에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시간이나 방법보다 역량이 중요하고 메타인지를 키움으로써 워킹 메모리의 폭을 넓혀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 평생 가는 실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실제적인 성적에 있어서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제가 명일요구를 설명을 할게요. 수학 4시간, 국어 4시간, 영어 4시간, 한국사 3시간, 사회 4시간, 빨간색. 나머지는 다 3시간이죠. 국영수가 3단위인 학교, 3학점인 학교는 한영외고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영외고 가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국영수는 다 4시간이구나. 근데 희한하게 선사고가 영어를 3시간 잡았네. 그 다음 보인고를 보면 영어 5시간, 그 다음에 이 학교도 5시간. 통합과학은 2시간, 여기는 4시간. 합쳐서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동일해요. 자, 이 비중을 가지고 한번 평균 등급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대학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급 받는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일반고 가서 1등급을 수학, 영어 다 1등급 받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얘가 그랬다면 얘가 다 1, 2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 중에 영어 수학을 선행 열심히 하고 영어 수학에 몰빵한 아이들. 얘네들이 언제 사회과학 공부를 하느냐? 3월달? 아닙니다. 3월달 가면 또 영어 수학에서 복습 돌려야죠. 혹은 선행 나가던 거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시험 일정이 딱 나오는 4월부터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 사회과학, 뭐 이런 것들은 역사 같은 거 아이들이 좀 이해력 좋은, 서술 기억이 좋은 아이들은 뭐 한 일주일 공부하도 100점 나와요. 고등학교 한 달 공부해서 안 나옵니다. 한 달 내내 사회과학 공부 못해요. 다른 거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그 공부 시간 뺄까 말까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시는 거죠. 사회과학만 들을 수 있냐고. 그래서 얘가 사회과학 3, 4등급도 못한 건 아닌데 얘가 기대하는 수학, 영어 2등급인 경우에 평균 등급은 2.57등급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단위수와 등급을 곱해요. 총 등급. 단위수와 등급을 곱해서 총 등급이 54등급이에요. 총 단위수가 21단위예요. 우리는 학점이라고 부르겠죠? 나누면 이게 평균 등급입니다. 2.57등급. 대학은 이걸 보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요. 2.57을 보는 거죠. 자, 이 아이가 만약에 전 과목을 골고루,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의 에이스들처럼 사회과학을 평소에도 조금씩 공부를 해왔다. 그러다 3월 달부터도 내신 대비로 사회과학 역사를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요. 얘가 수학과학을 좀 못했다. 받아요. 근데 단위가 별 차이가 안 나요. 4단위, 3단위. 평균 등급이 더 높아요.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배제고나 명일요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똑같아요. 수학하고 사회가 똑같고 과학하고 사회가 똑같아요. 이 등급을 받은 아이가 명일요거나 배제고에 갔으면 2.35입니다. 등급차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 0.01로 합불이 갈리기도 하고요. 학생 뭐 교과인 경우에. 학교 라인 자체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성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과목을 골고루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제가 많이 양보해서 4.3이지. 이거 더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영어 수학에 올인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이의 학습 방법을 완전히 한번 뒤바꿀 거냐? 혹은 영어 수학을 지금 다니는데 만족하니까 잘 다니게 하고 집에서 오늘 배운 서울대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되죠. 사회과학 공부를 시키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손 놓고 돈만 내고 학원에 보내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오신 분들이면 저는 그 정도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아이들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3,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3년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를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준비 단계. 대학생 자녀 혹시 있으신가요? 관리가 안 될걸요. 저는 저희 아들 대학 보낼 때 너 대학 가면 나랑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끝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밤을 새워서 놀고 들어오던 술을 마시고 어떻게 되든 간에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네 인생 사는 거야. 물론 뭐 돈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 생활을 통제할 수 없어요. 성인인데. 그런데 제가 이게 상담, 특히 저는 컨설팅을 하거든요. 수시 정시 컨설팅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고3이고 재수생인데 성적표 들고 어느 학교를 갈까요? 배치받으러 왔는데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한 번도 입시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입김을 쑥 불어넣어요. 저는 꼭 아빠랑 같이 오라 그러거든요. 컨설팅을 할 때. 왜냐하면 아빠들은 착각을 해요. 당신들이 다녔던 학교의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내가 들어온 대학은 가겠지. 근데 성적에 대한 배치를 딱 해서 학교 대학 이름을 딱 주고 이제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하면 참석하지 않은 아빠가 다 때려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재수하거나. 근데 걔는 재수할 마음도 없는데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건 내년 4월 달에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너무 억울한가요? 근데 그게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내보낼 때 내가 상처 주지 않겠다. 상처가 부모님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아이도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아이 자체를 어떻게 좋게 떠나보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간이 될 겁니다. 예비고1 기간이. 자, 우리 전교 1등, 2등, 한영고 2등하고 명예고 1등 했던 애들은 2반이었어요. 미적분반. 얘네들은 중3 1년 내내 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스스로 했습니다. 에이스 학습법 기준으로. 본인이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가 끝나면 개념 끝났습니다. 그럼 발표해봐. 그때는 샤우팅 룸이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그냥 들어줘요. 잘하면 통과, 바로 문제 푸는 거죠. 잘 못하면 개념 한 번 더 잡아주고. 그게 답니다. 문제를 다 풀어요, 쟤네들이. 훈련이 그렇게 되면. 근데 훈련이 안 된 애들은 시간이 더 걸리죠. 이걸 못 참으면은 그 역량이 안 키워지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 학원을 많이 옮겨 다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아마 실패하셨을 거예요. 아예 기본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진도, 그 다음에 비교,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 하더라. 그 다음에 뭐 특목고 가려면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더라.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학을 끝내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 이런 아이들, 이런 비교들 때문에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이 극복 못하면 아이들은 더 극복 못해요. 그냥 아이들은 표정 관리만 하죠. 그리고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거짓말 잘해요. 전교 1등도 거짓말 잘해요. 제일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상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매년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과정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저희 학원은 5개 학원에서 관리받는 걸 한 학원에서 관리받는 거죠. 게다가 각 과목 원장들이 저와 같은 연배와 경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에 집중해서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울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은 한 명을 한 반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시간이 다르고 시간표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타임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수학하고 독해력만 듣겠다고 하는 분들이 매년 있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독해력만 들을 때의 케이스예요. 3일, 5시간, 4시간 반. 그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월수금만 올게요. 영어는 잘하고 있으니까. 또 수학은 잘하고 있으니까 영어만 올게요. 근데 영어만은 안 받고 독해력하고 영어를 같이 해야 돼요. 국어죠. 그럴 때는 이렇게 4시간 반 타임이 나오죠. 그래서 잘라서 애들은 엄청 바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애를 쳐다보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손 들면 가서 봐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쁜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안 바빠요. 우리는 언제 바쁘냐? 애들이 오기 전까지가 바쁜 거죠. 애들이 가고 나면 바쁘고. 평가하고 새로 솔루션 만들어줘야 되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어는 제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던 파트예요.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저는 수학 책도 써서 냈거든요. 한때는 뭐 교보문고에서도 책 팔렸어요. 그런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데 영어는 정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왜 영어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90점을 못 받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상했어요. 그래서 영어 원장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는데 결론이 뭐냐? 얘가 국어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다 찾았는데 해석은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끼워 맞추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게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영어는 단어를 다 찾고 나면 비문학이거든요. 스토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 한 파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어 비문학하고는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독해 역량이 안 되니까 영어 못 푸는 거죠. 지금의 영어는요, 옛날과 같이 문법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독해만 하면 돼요. 어법이 2-3문제밖에 안 나와요. 게다가 45문제 중에 17문제가 듣기라 그랬잖아요. 듣기 틀리는 애들은 많지 않거든요. 듣기를 못하는 애들은 따로 듣기를 개별 지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저 책 같은데 CD나 혹은 저희 노트북에 있는,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독해입니다. 영어 독해. 하고 어휘.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법을 가장 많이 다룰 때는 내신 대비 할 때입니다. 그 전에는 어법은 기본적인 어법만 해요. 수능은 국어 시대고, 국어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간다. 특히 의치하는 그렇습니다. 의치한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수학을 못하면 그 꿈을 못 가져요.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수학은 비교가 변별이 없죠. 다 잘하니까. 의치한 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9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 꼴수 공대 이과계열 아이들 중에는 영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근데 영어는 금방금방 워낙 이게 능력이 되니까 따라갑니다. 국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독해력과 기본 역량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이 베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독해가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영어 수학이 1:1 맨투맨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독해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5스텝 리딩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영어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다시 독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고1 교과서를 지문을 다 만들어서 독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2등급 이상이다. 그럼 바로 수능 지문으로 독해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이 긴 장문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읽어요. 내용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just read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읽으면서 이제는 의미 파악을 위해서 밑줄을 그어요. 모르는 거. 모르는 단어, 모르는 어구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줄 그은 거를 기록을 합니다.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측을 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앞뒤 문맥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한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럼 자기가 밑줄 그은 거, 추측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을 때는 찾아요, 직접. 검색을 해서 단어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요. 맞으면 동그라미, 자기가 유추한 거랑 다르면 X, 비슷하면 세모. 그 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찾았으니까 해석을 해보죠. 한 문장씩 해석을 하고 채점해서 쌤한테 가져와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이 아이의 뇌를, 두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뭐가 문제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 해결해 줍니다. 너무 어려우면 다음에 조금 쉬운 것, 너무 쉬우면 레벨을 좀 높이는 지문을 주고.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어가 오프라인으로 외우는 게 있고 온라인으로 외우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외우는 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게임처럼. 자, 시간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시간표는 이렇게 책정이 돼요.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표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기준을 보면 그런데 아이마다 다르다. 어떤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시간 줄이고 수학을 늘릴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된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수학의 비중을 더 늘리고. 그 모든 컨트롤은 저랑 전체 관리 국어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아이들을 다 짭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과목 원장님들하고 매니저들한테 이 업무를 분담을 하죠. 저희는 원장님 6명 외에 그 젊은 선생님들에서 한 20명 정도, 20명이 조금 넘긴 하는데 보통 평균 20명 정도의 팀이 꾸려져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2단계가 시작이 되죠. 9 to 10이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죠. 이때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선행을 좀 나가야 할 애들은 선행을 빨리 뺍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죠. 선행이 안 될 아이들은 복습을 시켜야 되고요. 수요일 날 이 빨간색이 좀 특이하죠. 아침 시간에 애들이 오면 아침에 본인이 숙제해야 될 거 숙제하고 또 부족한 부분 보충받고 아파서 빠진 부분 보충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이들이 자기 입시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 앉혀놓고 니네 입시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요. 교과가 뭔지 한 번만에 다 설명하면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용어부터 해서 천천히 대학 가는 법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전공을 뭘 하고 싶어? 없는데요. 처음에 제가 1:1 상담을 다 하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찾아보자. 뭐 찾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애들이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출발해 보는 거죠. 그리고 숙제를 줘요.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 검색을 해. 학과 소개가 쫙 있죠? 읽어봐. 학과에서 뭘 공부하는지. 자기랑 전혀 상관없으면 넘어가고 한 3개 정도 찾아오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정해서 이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는데 책을 읽은 걸 확인하는 절차예요. 언제 책을 읽느냐? 저녁에 집에 가서. 100일반 하면 엄마들이 엄청 착각을 하세요. 아이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살다 왔으니까 집에 와서 자기 공부를 하겠지.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 온 애들한테. 대신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책 읽고 자.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럼 숙제는 언제 하나요? 아침에 하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자요. 밤에. 그래서 1시까지 하기도 하고 2시까지 하기도 해요. 그런 변화가 생기죠. 일요일은 쉽니다. 쉬는데 처음에는 일요일까지 오라 그러면 애들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약간의 엄마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걸 줘요. 아이가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의 허락을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이제 허락해 줬어요 하고 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 2주 지나면 한 명씩 불러서 야, 그래도 일요일 날 나와서 한 2시간이나 4시간 공부하고 가면 너도 편하잖아. 너 하루 종일 있으면 엄마 눈치 보이잖아. 네. 그럼 나오기 시작하죠. 몇 명씩. 그래요. 이게 21년 차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구로 아이들을 관리하느냐? 100일반은 나만의 플래너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2002년에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플래너입니다. 아이들마다 개인 플래너가 매달 한 권씩 나가는데 이렇게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이 보이게끔 그 다음에 일간 계획과 5분 복습법. 이 일간 계획은 뭐냐면 하루의 전체 스케줄을 쓰게 하고 그대로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여기까지는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됐는지 피드백을 스스로 하고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어중간하면 세모.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잤다. 그럼 X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평가만 보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게끔 하고요. 자기 성적에 대해서 자기 하루 생활을 여기다가 점수 100점 만점 몇 점 본인한테 점수를 주는 거죠. 이것도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보면 이 파트가 많으면 6과목까지 나와요. 이렇게 자르면. 적으면 3과목이에요. 학교에서 했던 학원에서 했던 자기가 공부한 과목에 대해서 5분 복습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교를 안 가면 서울대 프로젝트에서 학교 수업을 쓸 게 없잖아요.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오늘 수학 공부했는데 2차 방정식을 배웠다.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인수분해법, 완전제곱법, 근해공식 이렇게 쓰는 거죠.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까지만 써라.
그래서 아이들이 오른쪽 페이지만 보면 자기가 공부한 전반적인 중요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저랑 원장님들이랑 매니저들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종례하기 전에 요 검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오면 플래너 보고 오늘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고 긴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봐줘요. 오늘 수학에서 근해 공식이 뭐야? 혹은 영어 배웠는데 오늘 투부정사 뭐가 있었네? 말해줘. 말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정리하고 와. 딴 애 먼저 봐줘요. 그럼 아이들이 쓸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발표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쓰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무조건 엄마들한테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힘이 빠지는 게 엄마들이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귀찮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다 검사 맡으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잘 씁니다. 아이들이 꾸준하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드 스터디는 21년째, 개원을 한 건 1999년이었고, 예비고일을 시작한 건 21년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예비고일을 만났고,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없는 아이, 또 부모님이 너무 성급한 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언제든지 한 달 안에 헤어질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믿고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나 그동안 공부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 이런 친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학원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지난 기말고사 끝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 다른 친구랑 비교하면 네가 지는 거야. 너는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돼. 어제 1시간 공부했어? 오늘 1시간 1분 하면 돼. 그래서 저희 학원 딱 들어오면 이 표가 걸려 있습니다. 매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에이스가 되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